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입니까? 더 많은 돈입니까? 더 넓은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밀리지 않는 삶입니까? 우리는 욕망을 나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견디지 않습니다. 불편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낯선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같은 욕망이 어느 순간 우리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표를 선택합니다. 나중에는 목표가 나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가지려 합니다. 나중에는 가진 것들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의 두 극단을 봅니다. 한 사람은 세계를 향해 달렸습니다.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는 멈추는 순간 자신이 사라질 것처럼 살았습니다. 더 넓은 땅, 더 먼 도시, 더 강한 이름. 그에게 욕망은 생의 연료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는 집도, 체면도, 소유도 줄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가난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욕망은 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체험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비움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생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랐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쟁과 통치가 일상의 언어였고 승리는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그에게 세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야 할 무대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이 작게 살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문이 그를 밀었습니다. 군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그를 앞서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크고 젊은 왕의 마음은 더 빨리 타올랐습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장이었습니다. 오늘 차지한 땅보다 내일의 지평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의 승리보다 다음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욕망은 멈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말은 그에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자신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정진은 평화가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단지 개인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속한 세계가 그 욕망을 키웠습니다. 왕은 넓혀야 했습니다. 장군은 이겨야 했습니다. 젊은 영웅은 자신보다 먼저 만들어진 기대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몸보다 그의 이름을 먼저 불렀고 그의 나이보다 그의 가능성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작은 목소리를 잃기 쉽습니다. 쉬고 싶다는 목소리, 두렵다는 목소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목소리. 알렉산드로스에게 그런 목소리는 너무 작았을지 모릅니다. 전장의 함성, 병사들의 시선, 지도 위의 빈 공간이 그 목소리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수록 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역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복자는 계속 정복해야 합니다. 영웅은 계속 영웅이어야 합니다.
한번 세상이 붙여준 이름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삶에서 이 욕망은 전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후방에서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군대의 방향을 바꾸고 먼 도시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용기를 보았고 동시에 멈추지 못하는 불안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을 점령할 때마다 더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시가 무너질수록 그의 시선은 더 먼 곳으로 갔습니다. 한계를 만났을 때도 그는 한계를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계를 다음 욕망의 출발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욕망은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도시와 군대를 하나의 이동하는 세계처럼 묶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한다는 소식만으로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욕망은 그에게 속도를 주었고 속도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욕망은 균열도 만들었습니다. 가질수록 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더 많은 영토는 더 많은 불안을 낳았습니다. 더 큰 승리는 더 큰 다음 목표를 불러왔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그릇이 아니라 커지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멈출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했습니다. 왕좌는 있었지만 쉼은 없었습니다. 군대는 있었지만 고요는 없었습니다. 지도는 넓어졌지만 마음의 끝은 더 멀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 성과를 얻으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다음 평가가 옵니다. 연봉이 오르면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곧 더 높은 기준이 생깁니다. 자격을 얻으면 잠시 숨을 쉽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보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먼 고대의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밤늦게까지 매일을 확인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지쳤는데도 뒤처질까 두려워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성과가 자신을 증명한다고 믿고 증명이 멈추면 자신도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사람을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멈출 곳을 모르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합니다. 이제 반대편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처럼 세계를 넓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를 좁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의심했습니다. 집이 정말 필요한가? 많은 옷이 정말 필요한가? 칭찬이 정말 필요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일이 정말 내 자유보다 중요한가? 디오게네스의 배경은 영웅서사와 다릅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을 살았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반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질서에 대한 조용하지만 거친 반박이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역설적으로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덜 필요로 하려 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기준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줄어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유한다고 믿는 순간 소유물에게 묶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이 명예의 눈치를 봅니다. 돈을 모으려는 사람이 돈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지위를 지키려는 사람이 지위 앞에서 작아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움켜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움켜쥔 것 때문에 손을 펼 수 없게 됩니다. 디오게네스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부족하게 살기 위해 부족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빼앗길 것을 줄이기 위해 줄였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을 줄이기 위해 줄였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껍질을 줄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도구로 썼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 욕망은 사물과 태도 속에 드러납니다. 커다란 항아리 같은 공간, 간단한 그릇, 지팡이, 햇빛,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몸. 그가 가진 것은 너무 적었지만 그래서 협박당할 것도 적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이미지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잃을 체면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괴상함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원하라고 말한 것을 따라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삶을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짐을 늘리고 있는가? 디오게네스의 욕망은 성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도시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쉽게 빼앗기지 않는 자유의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작아지지 않는 사람, 소유가 없어도 결핍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가난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 그는 그 모습 자체로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비움은 언제나 순수한 자유만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를 줄이는 사람은 관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유를 거부하는 사람은 책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때로 타인의 고통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유가 깊어질수록 고립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단순히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아리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완전한 비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당신이 지키느라 지친 것들 중 정말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포기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중 사실은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더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들 중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욕망의 불을 보여준다면 디오게네스는 욕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욕망이 없으면 삶이 작아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욕망이 너무 많으면 삶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말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질문을 향합니다. 욕망은 어디까지 우리를 살리고 어디서부터 우리를 잃게 만드는가? 알렉산드로스는 체험의 인간입니다. 그는 세계를 자신의 바깥으로 확장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비움의 인간입니다. 그는 세계가 자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더 큰 무대를 원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름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름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 원하는가? 얼마나 원할 것인가? 원하는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얻은 뒤에도 멈출 수 있는가? 이뤄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알렉산드로스는 욕망이 성취를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욕망을 줄여도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적게 가지고도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의 대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디오게네스처럼 자유롭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결과를 원합니다. 동시에 더 적은 불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 때문에 작아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문제는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욕망을 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욕망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지, 내가 욕망을 쓰고 있는지, 욕망이 나를 쓰고 있는지. 디오게네스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덜 필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빼앗길 것이 적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욕망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욕망입니다. 더 나은 실력을 갖추고 싶은 마음도 욕망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견디기 위해 기반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욕망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책임을 끝까지 붙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자주 다른 얼굴을 씁니다. 처음에는 성장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비교가 됩니다. 처음에는 성실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중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책임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꿈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멈추지 못하는 자동 반복이 됩니다. 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더 늦기 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면 뒤처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입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작게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도전해야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빨리 체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문을 왜 열고 싶은가? 그 문 너머에 정말 당신의 삶이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장면만 있는가? 당신은 더 가지려는 것인가? 아니면 덜 불안해지려고 더 가지는 척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특히 바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역할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쉽게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욕망을 도덕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책임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멈추면 쓸모 없어질까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들과의 거리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은 더 가져야 하는가, 모두 버려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더 섬세합니다. 내가 더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욕망은 무엇인가? 나를 소진시키는 욕망은 무엇인가? 내 삶을 넓히는 목표는 무엇이고, 내 삶을 잠식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불을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꺼서도 안 됩니다. 그 불이 있어야 우리는 만들고, 배우고, 사랑하고, 책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디오게네스의 빈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 빈 그릇이 있어야 우리는 충분함을 배웁니다. 그 빈 그릇이 있어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싸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빈 그릇이 있어야 성공한 뒤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움직임만 있으면 우리는 타버립니다. 멈춤만 있으면 우리는 굳어버립니다. 삶은 둘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힘, 가지려 할 때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힘.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계를 얻으려는 사람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햇빛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인가? 욕망은 우리를 길 위에 세웁니다. 그러나 삶을 완성하는 것은 끝없이 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삶을 완성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원하는 것에게 당신의 전부를 넘기지도 마십시오. 더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멈춰야 할 곳을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그곳이 있어야 욕망은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그곳이 있어야 성취는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그곳이 있어야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도 좋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대신해 살고 있습니까?